문제는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어떻게 덧바르지? 선크림 고르는 방법부터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면 좋은지, 그리고 메이크업 안 밀리게 바르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백 언니예요.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처럼 햇빛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해요.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심해져서 주름도 깊어지고 색소 침착도 생기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이런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 선크림을 정말 잘 발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크림 고르는 방법부터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면 좋은지, 그리고 메이크업 안 밀리게 바르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선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크림은 크게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유기자차는 유기화학 물질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열로 방출하는 그런 원리예요. 피부에 흡수가 되는 만큼 매끈하게 잘 발리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그런 백탁 현상도 없어요. 대신에 이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지 자외선 차단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만약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고 바로 밖으로 나간다 이러면 30분 동안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자차 선크림은 피부 속에서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열로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피부에 열이 올라와서 민감하신 분들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유기자차 대신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무기자차 선크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기자차는 말 그대로 자외선을 막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부에 방패막을 씌워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얘는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막이 생기기 때문에 외출하기 바로 직전에 바르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기자차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부 위에 막을 씌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면 스며들지 않고 겉에 하얗게 뜨는 그런 백탁 현상이 있고요. 발림성도 유기자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무기자차를 쓰는 편이 좋아요. 화학물질이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내 피부가 엄청 민감하고 트러블도 자주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무기자차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렇게 예민한 편도 아니고 오히려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유기자차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로 혼합한 혼합자차도 있는데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섞은 버전이에요. 백탁 없고 부드럽게 잘 발리지만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성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서 민감한 피부는 역시 주의하시는 편이 좋아요. 여기까지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게 유기자차인지 아니면 무기자차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좀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선크림 지수가 어느 정도인 걸 발라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선크림을 보면 SPF 35, 50 이런 숫자가 있고 그 옆에 PA++ 이런 게 적혀 있어요. SPF라는 건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율도 높은데 일상생활에서 바르실 땐 SPF 50 정도 바르시면 되고요. 바닷가 이런 곳에 놀러 가신다 이러면 이거보다 높은 SPF 100, 120 이렇게 숫자가 높은 걸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PA라는 건 자외선 A를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PA 옆에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차단이 잘 되는 건데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PA 플러스가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바르실 땐 SPF 50에 PA 플러스 4개 정도면 적당하고 바닷가나 휴양지 이런 곳에 놀러 가실 땐 SPF 숫자가 더 높고
PA가 적어도 4개 있는 걸 바르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어떤 선크림을 골라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선크림은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많은 피부 전문가분들이 500원 동전만큼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요 정도? 손가락 2마디를 꽉 채우는 정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바르냐면요. 일단 절반 정도만 먼저 발라요. 그리고 충분히 흡수되기까지 좀 기다려요. 10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그때 나머지 절반을 다시 한번 2차로 발라요. 이렇게 2차로 나누어서 발라야 정량을 채워서 바르게 되고 피부에 겉돌지 않고 흡수도 잘 돼서 제대로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을 이렇게 열심히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잘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크림 효과가 하루 종일 가지 않아요. 한 4시간 정도 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4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덧발라줘야 돼요. 만약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라면 얼굴 위에 그냥 발라줘도 되는데 문제는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어떻게 덧바르지?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쿠션으로 덧바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쿠션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오후에 내리쬐는 그 햇빛을 다 막아줄 정도로 차단제 역할을 하려면 양을 엄청 두껍게 발라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요. 일단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이런 기름조미로 번들거리는 기름 같은 걸 살짝 걷어내줘요. 이 기름종이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건데 안에 거울도 들어있고 수정 화장을 할 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살짝씩 눌러줘서 좀 뽀송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선크림을 쿠션 퍼프로 발라줘요. 그래야 안 밀리고 피부 위에 착 붙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쿠션으로 살짝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선크림 양도 충분히 바를 수 있고 메이크업도 밀리지 않고 새로 화장한 것처럼 산뜻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바르는 선크림은 뻑뻑하지 않은 좀 촉촉한 타입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세안이에요.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세안제를 꼭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은 무조건 이중세안.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선크림을 발랐다면 무조건 이중세안 해주세요.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로 선크림의 기름기를 녹여주시는 게 1차 세안. 그리고 클렌징 폼 있죠. 그런 거품으로 남은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2차 세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크림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우리 피부 모공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피부가 엄청 안 좋아져요. 귀찮더라도 꼭 반드시 이중세안으로 지워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비싼 브랜드 선크림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셔서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고 피부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